청정도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요. 그렇게 하자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정도로는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불교는 크게 나누면은 이제 그 지역으로 따지면은 남방불교, 북방불교 그죠? 우리 세계 우리 부처님 당시부터 하면 불교 역사는 한 2600년쯤 되잖아요, 그죠? 부처님 반열반하시고 지금까지 한 2600년쯤 역사가 되는데 그 세계 불교 구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은 우리는 그 지역으로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이제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으로 펴졌기 때문에 남방불교를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영어로 사든 부디즘이랍니다. 사우스 발음이 상해요. 사든 예, 그것도 딱 알아듣는 걸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형용사로 만들면 사든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든 부디즘이랍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옮기면은 남방불교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인도에서 히말라야산을 넘어가지고 중앙아시아를 해서 북쪽으로 펴진 불교를 북방으로 펴졌으니까 그죠? 북방불교를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영어로도 노던 부디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든 부디즘, 노던 부디즘 이게 뭐 이제 요새는 왜냐면 불교가 영어가 그죠? 세계 공용어고 불교도 특히 우리 초기 불교하고 이 상자 불교는 영어로 기가 막히게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세계에서 지금 그 영어로도 딱 그 통일해서 정착이 될 정도로 좀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남방불교, 북방불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한테 익숙한 용어로 하면은 이제 뭐 소위 말해서 남방불교는 서승불교고 북방불교는 대승불교고 이런데 세계 불교도 의회에서 1956년인가 7년인가 회의를 해서 소승불교라는 말은 안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소승불교라는 말을 쓰면은 나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불교는 소승이 없습니다. 그럼 남방불교가 우리 과학적으로 보면 소승이냐?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초기 불교 남방에서 온 쿠다카니까에 나오는 몇 가지 경들 보면은 우리 대승불교가 이거를 토대로 해서 발전해요. 왜냐면 보살 사상이 거기 나오거든요. 바람일 사상이 있잖아요. 우리 북방에는 육바람일 거라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부처님 반열반하시고 3차 일집 때부터 뭐 된 거라고 보는데, 그죠? 그리고 십바람일 사상이 나옵니다. 바람일 사상이 그 십바람일로 하면 육바람일 항목이 거기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상자불교에서 십바람일로 하니까 북방불교에도 뭡니까? 처음 육바람일로 하다가 그죠? 숫자가 6개가 높아요. 10개가 별 6개가 높아요. 별 10개가 높아요. 별 10개가 높죠, 그죠? 거기 4개를 더 갖다 붙여요, 북방에도. 맞죠? 그 북방은 육바람일에서 십바람일이 되잖아요. 육바람일에다가 행월역지를 다 하면은 십바람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까지도 있잖아요. 우리 대승불교의 익숙한 용어들까지도 이미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승이라는 말은 쓰면은 나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이 말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새 한국에도 소승불교라는 말을 즐겨 쓰시던 스님들이 거의 이제 80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활동을 못 하셔가지고 소승불교라는 말이 이제 쑥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야기하다 좀 이상하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소승불교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뭐 대승은 좋은 말이니까요, 뭐 그죠? 쓰고 싶다는데 뭐 하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럼 이제 소승불교라는 말을 안 쓰면은 무슨 불교로 세계 불교에서는 뭐로 통용이 되는가 하면은 테라바다 부디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꼭 한글이나 한문으로 보면 상좌부 불교 이렇게 합니다. 들어보시죠, 그죠? 네. 테라바다는 상좌부 불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하야나는 크니까 그죠? 대승이고, 그래서 여기는 테라와다 그 부디즘이라는 그렇게 상좌부 불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상 지역으로 가지고 보면은 남방불교, 북방불교로 나눠지고요. 남방불교의 특징을 딱 하나로 이야기하면은 상좌부 불교, 그죠? 테라바다랍니다. 테라바다입니다. 상좌부 이렇게 옮깁니다, 그죠? 그래서 테라라는 말이 우리가 이게 장로, 뭐예요? 장로는 기독교 용어 아니야? 본래 불교 용어였어요. 저것들 가다가 지금 그 장로파 뭐 이렇게 해서 저거 다 써먹죠, 그죠? 그죠? 영락도 본래 불교 용어였어요. 그 저거 가져가고 영락 다 써먹. 어쨌든 좋은 일이죠, 뭐 그죠? 그래서 이 장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북방에서 상좌라고 옮겼습니다.
상자를 제일 쉬운 말로 표현하려면은 종손. 그죠? 또 종손하니까 우리 보살님들 기분 나쁘죠, 그죠? 그죠? 몇 대 종손하죠, 그죠? 그래서 종손불교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상자라는 뜻이 뭐냐? 저는 우리 유교 전통에서 제일 적합한 언어를 들어가면은 종손불교. 상당히 그만한 표현이죠, 그죠? 근데 실제로 테라바다라는 말 자체에는 그런 좀 그만한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만이 그죠? 적통불교다 이런 뜻이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테라라는 말은 부처님 당시에 큰 스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큰 스님들부터 해서 전승해서 지금까지 전해진 불교랍니다. 북방에서는 지금 그죠? 서천 28주기죠. 선종에서 다 하면 이렇게 흉내내서 딱 선종에서 나 처음에 선종에서 그냥 상자불교 이런 거 보고 다 흉내낸 겁니다. 무슨 소리를 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장로라는 것은 바로 뭐니까 부처님의 적손이라는 그 종손이라는 말하고 딱 저는 우리 유교식 표현으로 보자면 있잖아요. 장로나 상자라는 말은 우리 유교식 표현을 보면은 종손이란 말하고 딱 어울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 남방불교, 북방불교를 했죠, 그죠? 그래서 이 지역이 여기 있던 불교의 가장 큰 특징으로 본다면은 남방불교의 특징은 테라와다, 즉 상자부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종손불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불교 적통을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자부하는 불교입니다. 실제로 이거를 우리가 뒤엎을 수가 없어요. 이분들은 경전이나 이런 걸 해서 지금까지 멋지게 전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상자부 불교고, 상자부 불교의 특징은 종손불교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상자부 종손이라는 게 북방에서 기가 팍 죽겠죠. 부처님 반열만한 시간 500년, 한 600년 뒤에 이제 새로운 흐름으로 그 시대, 그 지역에 맞는 새로운 불교 운동을 한 거거든요. 좀 계획불교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종손이라니까 뭔가 웬만한 거 갖고는 지금 이름 갖고 안 통합니다. 그렇죠, 그죠? 그렇죠. 종손에 통할 거 없어요. 그건 뭡니까? 종손보다 뭐가 더 클까? 뭐가 더 큰 게죠, 그죠? 그러니까 마하를 갖다 붙입니다. 마하는 우리 마반야 바라밀 불교하면 꼭 대승불교는 꼭 마하가 들어가죠, 그죠? 우리 큰 스님들 이름에도 마하가 많이 들어가요. 어쨌든 그죠? 그래서 마하라는 말을 크다는 말을 종파명 이름에 딱 갖다 붙여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뭐라 합니까? 마하야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마하야나를 직역하면은 대승입니다. 마하는 클 대자라는 뜻이고요. 크다는 말이고, 야나는 우리 그 수레 혹은 차 있잖아요. 요즘 말하면 뭐 차로 보면 됩니다. 종손을 이겨낼 수 있는 거는 억수로 비싼 거, 억수로 큰 거. 경상도 말로 억수로가 팍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억수로 큰 불교. 그렇게 해서 대승이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계 불교 흐름을 크게 2600의 흐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은 첫째는 지역적으로는 남방불교, 북방불교. 그다음 이제 이 지역에서 성행했던 그 불교의 특징을 갖고 표현하면은 이제 남방불교는 상좌부 불교, 그다음에 북방불교는 대승불교. 이렇게 하는 것이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전승이 되었고 실제로 지금 그 일반 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자부 불교냐, 이제 그 대승불교냐 이렇게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청정도로는 뭔가 하면은 이 이제 상자부 불교는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이제 그냥 우리 3장으로 전승해 오는 체계입니다. 이게 우리 북방에서 그대로 통용이 다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정통불교에서 종손불교에서 부처님 말씀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하니까 북방에서도 뭡니까? 분명히 AD 1세기, BC 1세기 한 500년, 600년 뒤에 새로 결집된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형식은 이제 이 종손불교에서 내려오던 형식을 고스란히 그대로 다 간직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우리가 그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율장, 경장, 논장, 그죠? 그래서 위나야 피타카, 수타 피타카, 아비담마 피타카 이렇게 해서 좀
중국에서 옮길 때 위나야 피타카는 율장, 특히 이제 출가한 스님들의 그 뭐 행동 규범 있잖아요. 뭐 그거를 그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것을 고스란히 전승한 것을 우리는 뭐 율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이 율장에는 사실은 이 제가에 관계되는 것은 안 들어있습니다. 이제 출가한 스님들 있잖아요. 스님들이 어떻게 해서 출가할 때부터 해서 성원 생활하는 모든 것을 자세하게 다 규정을 해놓은 그런 부처님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율이란 말이 그런 뜻이죠, 그죠? 우리가 사회에서도 뭐 율이라 하면은 뭡니까 벌써 그 법률 담당하는 율사들이라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행동 규범 이제 그거를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율장이고요. 그럼 경장은 말 그대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말 그대로 이제 교학과 수행에 관계된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모아놓은 것을 경장이라고 하고요. 이제 세 번째가 우리는 아비담마 피타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중국에서 논장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특히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법이잖아요, 그죠? 이 법, 불교에서는 담마잖아요. 이 담마에 대한 심도 깊은 이제 이해나 설명을 담고 있는 것을 아비담마라고 합니다. 아비담마는 아비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about의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about는 뭐뭐에 대해서죠, 그죠? 그래서 아비담마니까 법에 대해서 그런 부처님 가르침을 더 자세하게 엄격하게 정의해서 분류하고 분석해서 담고 있는 그런 체계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불교는 이 상자부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처님이 남기신 모든 가르침을 율장, 경장, 논장으로 전승합니다. 이제 우리 일부 사람들이 논장은 부처님 반열반 하시고 나서 직계 제자들이 모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라도 합니다. 그런데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도 있습니다만 우리 전체적인 우리 그 아비담마의 출발은 역시 부처님한테 줘야 됩니다. 저도 그 담마상관이 우리 그 논장 중에 첫 번째가 담마상관이잖아요. 7논으로 남아있는데 그걸 옮기기 전까지는 이제 논장은 부처님의 직계 제자들이 그 법에 대한 해석이나 이해를 담은 거라고 그렇게 좀 강하게 생각을 했는데 담마상관이 번역을 하면서 특히 그 중에서 앞에 그 마티카라고 있어요. 좀 전문적인 용어인데 그죠? 이거 옮기면서 적어도 아무리 좀 뭐 후대에서 좀 직계 제자들이 가르침이 들어있다 할지라도 이 마티카라는 논모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논장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거를 122개로 딱 요약해 놓은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확장식에서 이야기하면은 논장도 부처님의 직접 설하신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담마상관에 보면 크게 내장으로 내품으로 전승이 되거든요. 이 가운데 맨 마지막은 우리가 뭡니까 사리푸타 존재 있잖아요. 사리푸타 존 아까 말씀드린 논모 그죠 마티카에 대한 사리푸타 존자의 해석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앞에 세 가지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부처님의 말씀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에이 그때 다 후대만 꼭 알아서 하셔요 뭐. 근데 저는 지금 번역하는 사람으로서 있잖아요. 담마상관이 번역하면서 무조건 논장도 부처님의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것에 토대하고 있다. 그건 분명하다. 저는 뭐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부처님 가르침은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장, 율장, 논장, 혹은 율장부터 문장은 율장, 경장, 논장입니다. 그 가운데 특히 우리 제가 출가 구분 없이 그죠? 부처님의 가르침 혹은 담마, 법 이렇게 하면은 경장을 듭니다. 그렇죠, 그죠? 경장, 수다피타카를 들고요. 경장은 우리가 또 크게 5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오부 니까야라고 하는 거고요. 예, 니까야는 영어로 말하면 이제 좀 콜렉션의 뜻입니다. 그래서 모음으로 보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이 45년 동안 설하신 거니까 엄청 많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를 사실 우리 부처님 직계제자들의 가장 큰 역할은 뭔가 하면 부처님 가르침을 다음 세대로 전승해주는 역할이 제일 큰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우리 아난다 존자 있잖아요.
아난다 존자 부처님이 시자를 한 25년 가까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난다 존자의 역할이 뭔가 하면은 이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다 외워서 합송해서 다음 세대로 전승해주는 그 역할이 가장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장은 오부 니까야로 전승이 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잘 알고 있는 디가 니까야, 마치마 니까야, 상자 니까야, 앙구따르 니까야, 쿠다카 니까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디가라는 뜻이 뭔가 하면은 길이가 길다는 말입니다. 디가는 영어로 롱입니다. 롱.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길롱자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길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길이가 긴 것을 34개를 뽑아서 따로 놓은 겁니다. 그래서 디가 니까야라고 하고요. 그래서 제일 한글로 풀면 긴 모음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 니까야를 또 중국에서는 아가마라고 북방에서는 아함으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함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처음에가 장아함이죠. 이 장자가 뭡니까? 길장자죠. 그죠? 그래서 디가 니까야에 배대되는 것이 장아함입니다. 두 번째가 마치마 니까야거든요. 마치마라는 뜻은 뭔가 하면 요즘 말하면 미들입니다. 미들 스쿨을 할 때죠. 중학생 할 때. 그 미들은 중간이란 말이죠. 그죠? 가운데 중자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중아함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중간 길이의 가르침. 그죠? 그래서 152개를 뽑아서 놓았고요. 그럼 이제 남은 길이가 작은 가르침들이 수천 개가, 수만 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가운데 길이가 짧은 거를 주제별로 있잖아요. 주제별로 56개의 주제를 세워서 주제별로 붙이는 가르침을 이렇게 모은 거. 그럼 우리 기본적으로 주제에 뭐가 있을까요? 교학에 대한 주제가 있을 거고, 그죠? 수행에 대한 주제가 있을 거고, 그러면 부처님 직계 제자들 중에서 중요한 어떤 스님들 있게 주냐. 예를 들어서 우리 사리푸타 존자한테 부처님 말씀하셨거나 혹은 사리푸타 존자가 아주 중요하게 받아지는 경우, 예를 들어서 그죠? 마하모칼라나 등등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교학, 수행, 인물, 지역 이런 등을 다 해서 56개의 관점에서 짧은 길이의 부처님 가르침을 2-3천 개를 놓았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그 상육다니까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별 모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잡아함으로 옮겼습니다. 그럼 남은 이제 짧은 길이의 가르침은 우리가 어떤 가르침 안에는 가르침의 숫자가 있겠죠. 여기는 한 개의 가르침이 들었다. 그죠? 2개에 관계되는 가르침이 들었다. 3개에 관계되는 가르침이 들었다. 그죠? 4개에 관한 가르침이 들었다. 이렇게 숫자별로 모은 거를 우리는 앙구따르 니까라고 하고요. 중국에서는 정일 아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그죠? 부처님 살아 계실 때부터 그죠? 합송을 해서 전승되어 오고 하던 15개의 어떤 중요한 가르침을 모은 걸 우리는 쿠다카 니까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중국에서는 전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부 니까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부 니까야에는 중요한 게 우리 수다니파타 법구경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중요한 경들이 소부 니까야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 가르침은 크게 이렇게 니까야로 보면 오부 니까야로 전승이 되어 옵니다. 그럼 이제 천진도론 이야기 하다가 보니까 제대로 설명하려니까 간단하게 앞에 거를 설명하지 않을 수 없어갖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제 청정도론이라는 문헌은 뭐냐면은 청정도론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가르침입니까? 특히 부처님이 경장에서 오부 니까야로 말씀하실 때 있죠. 그죠? 이 가운데서 사실 핵심되는 것은 우리 중국에서 사아함으로 옮겼잖아요. 장암, 중암, 자밤, 정이람 하듯이 있잖아요. 이 중요한 사부니까 사아함에 해당되는 우리 상자부에서 보면 디가니까야, 마치마니까야, 상자니까야, 앙구따니까야 있잖아요. 요 4가지 이 사부니까야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을 담고 있는 이 4가지 그죠? 니까야에 대한 종합적인 주석서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게 적어도 사부니까야 보면 부처님 가르침이 한 대충 말하면 한 7-8천 개 되거든요. 7-8천 개나 되는 이 부처님 가르침에 공통되는 가르침이잖아요. 그 공통되는 가르침을 어떤 기준을 통해서 해설해낸 것이 청정도론입니다. 그럼 다른 식으로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초기 불교 교학과 수행 체계를 그죠?
전통적인 상자부 불교 있잖아요. 즉 불교 적통을 자부하는 종손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에서 이 부처님의 교학과 수행을 어떻게 정리해서 이해하고 있느냐는 그거를 밝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 가르침을 제외하면은 상자부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책이 뭘까요? 네, 이 청정도론 떼고 나서는 상자부 불교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청정도론이 뭐냐 하면은 사부 니까야에 대한 종합적인 주석서, 딱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사부 니까야, 이제 사부 니까야는 뭔가 아시겠죠, 그죠? 예. 처음 오신 분도 아시겠죠, 그죠? 예. 사부 니까야에 대한, 그런 사부 니까야라는 말은 부처님 가르침, 이렇게 보면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 즉 사부 니까야로 정리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종합적인 주석서. 그래서 우리 옛날에 참고, 전과 뭐 이런 거 있었죠. 국민교육이라는 거죠. 표준전과 맞아요. 역시 선생님이 정확하신 거죠. 동아전과가 아니고 표준전과입니다. 표준전과. 동아라는 것은 어떤 지역적인 그게 지금 회사명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표준전과도 무슨 회사지 않아요. 예. 이제 그런 사람들 이름이 표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출판사로 보지 마시고요. 이름으로 보십시오. 그런데 상자부 불교에 대한 표준전과. 예,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아, 좋은 말씀입니다. 상자부 불교에 대한 표준전과. 그러니까 좀 더 그걸 하면 상자부 불교에 대한 종합적인 주석서. 됐죠? 그 영어로 보면 뭘 하면 되겠어요? 뭐, 핵심 텍스트. 기본 영어, 핵심 영어, 종합 영어. 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본 영어 갖고는 안 되고, 뭐 핵심 영어 정도 있잖아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자부 불교를 이해하려면은 청정도론에 대한 언급이 없이는 상자부 불교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북방불교는 우리 북방불교 특징이 뭡니까? 부파불교죠, 그죠? 대승불교에 들어와서 이제 북방에서는 그냥 부파불교로 하고 부파불교, 그다음 뭡니까? 반야중관, 유식, 열애장, 정토, 밀교, 선불교 크게 한 7가지 정도로 이 불교 종파들이 번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특징을 한마디로 하면 우리는 종파불교라고 그렇게 합니다. 북방불교의 특징은 종파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방불교의 특징은 비종파불교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상자부 불교입니다. 종손은 하나지요. 종손이 둘이면 집안 망합니다, 그죠? 그래서 종손불교이기 때문에 단일한 불교가 지금까지 고스란히 전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자부 불교에는 그렇게 주석서도 이설이 없습니다. 와, 뭐 공산당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죠? 근데 어쨌든 그게 전통입니다. 왜냐면 종손을 자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자부 불교는 이설이 없습니다. 그 시대별로 전부 주석서 다음 시대 뭐겠어요? 복주석. 그죠? 주석서에 대한 주석서니까 다시 주석하니까 다시 반복한다 할 때 그 복자를 쓰면 뭡니까? 복주석 되겠죠? 그럼 이제 복주석보다 한 200~300년 후대 되면 또 그 복주석까지 해서 또 새로운 주석서 쓰겠죠? 그걸 뭘 하면 되겠어요? 복주석에 대한 주석서니까 복주석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복주석.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는 복주석까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새로운 것을 절대로 있잖아요. 그걸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걸 밝힙니다. 이거는 주석서에 대한 복주서다. 이거는 복주서에 대한 복주서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주석서를 예를 들어서 원어로 보면 아타카타라고 합니다. 복주서는 띠까라고 합니다. 그럼 띠까에 대한 주석서는 아무 띠까라고 합니다. 아무 띠까에 대한 거는 또 뭐 새로운 용어를 붙여요. 그래서 복주서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체계가 이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서 또 그 시대에 맞는 어떤 그걸 해서 이 체계로 지금 전승이 되어 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3장은 뭡니까?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린 율장, 경장, 원장이고요. 이 가운데 역시 제일 중요한 걸 들으라면 다 중요하지만은 경장이죠, 그죠? 부처님 말씀을 담고 있는 건 경장이고요. 이 경장은 크게 5가지를 그렸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 중요한 건 4가지죠, 그죠? 디가니까야, 마지막니까야, 상자니까야, 안구다니까야. 이 사부 니까야에 대한 종합적인 주석서겠죠, 그죠? 종합적인 주석서가 청정도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디가니까야에 대한 주석서가 있겠죠. 네. 당연하죠. 디가니까 경이 34개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이 34개의 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 주석서가 있겠죠. 그죠? 그럼 그 주석서는 이름을 뭐라 하면 되겠어요? 물론 다른 이름도 있습니다만 제일 쉬운 이름은 뭡니까? 디가니까야 주석서 이라면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이 디가니까야 주석서에 대한 복주서는 뭐라 하면 될까요? 그렇죠. 디가니까야 복주서 이라면 되겠죠. 복주서에 대한 복주서는 뭐라 하면 될까요? 디가니까야 복주서 하면 돼요. 그래서 디가니까야 아무띠가 실제로 그래 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대표 집필한 분이 멋진 이름을 붙이기도 한데요. 그 멋진 이름으로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사부니까야만 딱 기억하면 있잖아요. 그죠? 디가니까야. 디가니까에 대한 주석서는 디가니까야 주석서. 디가니까에 대한 복주서는 디가니까야 복주서. 복주서에 대한 복복주서는 디가니까야 복복주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사부니까야 각각에 대한 주석서가 방대하게 자세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방대하게 자세하게 남았다는 말은 전체를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주석서를 종합적으로선 부다고사 스님이 사부니까야에 대한 종합적인 표준전과, 표준전과란 말이 딱 맞아요. 그죠? 이게 표준전과로 있잖아요. 우리 그 청정도론을 이제 지으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야기. 근데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왔다는 말은 청정도론 주석서에 대한 또 주석서가 있어요. 그 파라마타 만주샤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파라마타 만주샤를 대복주서라 그래요. 그리고 워낙 중요하니까 또 다른 스님 대복주서는 그 다마팔라라는 스님이 쓰셨거든요.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미얀마에서 또 청정도론 그 주석서를 남긴 분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거를 구분해서 아마 다르게 해서 그거는 제가 그 문맥을 읽어봐야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에 대한 사부니까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오분니까야로 정리되어 있는데 일단 부다크니까는 제외하고 있잖아요. 사부니까야로 지금 기본은 남아있고 있잖아요. 이 사부니까야에 대한 종합적인 주석서가 우리 미수띠마가 청정도론이고 그러면 사부니까야에 대한 독립적으로 있잖아요. 주석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디가니까야에 대한 주석서는 디가니까야 아다가다 디가니까야 주석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 이제 상자부에서는 그죠. 또 그것도 재밌는 게 이 주석서나 복주서 문헌을 여러 스님들이 물론 여러 스님들이 등장합니다만은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님은 딱 한 사람씩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석서 문헌은 그죠. 중요한 주석서들은 거의 대부분이 우리 부다고사라는 있잖아요. 부다고사라는 스님이 다 씁니다. 그래서 청정도론도 종합적인 주석서인 청정도론도 부다고사 스님이 쓰셨고요. 디가니까야 주석서도 부다고사 스님이 지었고요. 마지막니까야 상따니까야 앙따니까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율장 있잖아요. 율장에 대한 주석서가 지금 그거로 한 7건인가 남아있거든요. 그것도 전부 부다고사 스님이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논장의 주석서는 논장 7로는 크게 3가지로 주석서를 남겼어요. 이것도 부다고사 스님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3장의 주인공은 뭡니까? 부처님이죠. 그죠? 그러면 이 3장에 대한 주석서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은 붓다 고사입니다. 이름도 재밌죠, 그죠? 부처님, 붓다죠, 그죠? 붓다, 그럼 주석서를 쓴 사람은 붓다 고사. 고사는 음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음성을 가진 사람, 그럼 부처님과 권위가 비슷한 사람이 되겠죠. 그럼 이 복주서 문헌을 가면은 복주서는 담마팔라라는 스님이 거의 중요한 복주서는 다 담마팔라 스님이 다 또 짓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시대별 왜냐면 상자부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상자부 불교에서는 이설이 없습니다. 왜냐면 북방불교는 불교 체계 갖고 왕창 다르지, 그죠? 예를 들어서 부파불교, 그 반야중간, 유식, 열애장, 정토, 밀교, 선불교 이렇게 하면 뭡니까? 이 체계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토불교는 정말 불교가 싶을 정도로 있잖아요. 그게 다르고 밀교 있잖아요. 밀교도 이 부처님 그 사상으로 보면 정말로 이거는 그죠?
이게 왜 불교냐 싶을 정도로 있잖아요. 전혀 이질적인 것이 대승불교라는 이름으로 불교는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상자부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3장으로 딱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 3장에 대한 주석서 문헌으로 딱 압축이 됩니다. 그럼 주석서에 대한 복주서로 딱 압축이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2600년 동안 잘 전승이 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답니다. 청정도로는 그럼 뭐냐? 3장 가운데서도 경장, 무슨 소리를 주죠? 경장 가운데서도 사부 니까야, 디가 니까야, 마찌노 니까야, 상태 니까야, 앙구따르 니까야, 사부 니까야에 대한 종합적인 주석서다. 요새 말하면 표준 정과다.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우리 청정도로는 가장 정확하게 정리해서 평가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 30분 남았으니까요. 나머지 시간은 요 박스 안에 보면은 뭐 해놨죠. 요게 핵심입니다. 제가 요거 갖고 보니까 수백 번 팔아먹었어요. 지금 한 10년 동안 했잖아요. 청정도로 서울에서 불광사에서 이제 강의를 좀 하라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청정도로를 어떻게 있잖아요. 개론 전체적으로 있잖아요. 인목요연하게 정리해서 표현할 수 있을까? 그걸 두고 고민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많이 했겠어요. 고민을 안 했다면 제가 천재란 말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고민을 사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게 뭡니까? 저는 실상사가 좋은 게 있잖아요. 저는 새벽에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는 요새 4시 반에 예불하는 거죠. 나이가 자꾸 드니까 4시 되면 늦게 자도 4시 되면 눈 딱 뜨고 그 4시에 눈 딱 떴을 때 있잖아요. 그때 영감이 팍 와요. 물론 딴 데 가도 많이 오지만 실상사가 특히 저한테는 제하고 있는 틈이다. 그래서 그 저렇게 17년 실상사에 17년 사는 스님이요. 우리 해주 스님 말고는 뭐냐냐 선생님 질문 하나. 실상사에서 새벽 4시에 영감을 받는다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죠. 박스에 있는 내용. 박스. 그래서 그럼 감사합니다. 완전 여기 역시 산내품 그죠? 통한게 있어요. 산내가 좋으시니까 여기 사실 거 아닌 거죠? 네, 저도 그래요. 제일 좋은 게 새벽에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에 있잖아요. 청년으로 어떻게 정리해서 하면 좋겠네. 어느 날 새벽에 있잖아요. 딱 이런데 문득 있잖아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죠? 이것만큼 우리가 어떤 하나의 사실을 그죠? 가장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신문기자들이 이거 빼고 나면 신문기자 자격이 없잖아요. 맞죠? 그죠? 육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요. 이야, 청정도론을 이렇게 딱 정리하면 가장 분명하고 그죠? 현대인들한테 가장 맞게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싹 해봤어요. 있잖아요. 해본 누가? 부탁사 스님이. 언제? AD 425년경에 어디서? 스리랑카의 대사 마하비하라에서 무엇을 청정도로는 어떻게 그죠? 개정의 사막을 7천년의 방법론으로 왜 불교의 근본인 열반을 실현하는 방법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 새벽에 몇 분, 1, 2분 사이에 문득 딱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고 쫙 저는 1, 2분 사이에 정리가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박스를 해갖고 지금 몇 번 팔아먹겠어요? 수백 번 팔아먹습니다. 어디 가서 청정도론 한다면 좋고 하고 청정도론 강의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부산 우리 초기 물전 도래한 그 부산 장류 보리원이 있거든요. 왜 장류로 갔어요? 한국 불교 최초 한국의 불교를 전해 부리니까 장류화상 김해 가락구 그죠? 그래서 장류에 그거 했어요. 그걸 그 가서 지금 4년째 지금 4번째로 지금 그거 하고 있거든요. 그럼 뭡니까? 누가 언제 이거 뭡니까? 강의할 때마다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지금까지 몇 번 했겠어요? 불광사에서 4번 했거든요. 12주씩 4번 했으니까요. 계속 이거 풀어먹고 여기 왔어도 그죠? 이제 좀 많이 수준이 좀 높아졌어요. 이런 이야기까지 다 하니까요. 그래서 청정도로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저는 이렇게 딱 정리하면은 청정도로는 핵심을 가장 멋지게 그러면 가장 또 정확하게 그러면 현대적인 기자들이 기사 쓰는 방법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멋있게 저는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박스로 이렇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사람은 누가 정리했어요? 네, 부탁보다 여기 정리 안 했습니다. 그냥 벌써부터 지자랑 같은 게 맞출 때가 다 돼가니까 지자랑도 좀 해야지 그죠? 그래서 여기 우리 좀 여기서 제가 그 실상사에서 문득 아침에 이렇게 해서 정리했다. 요걸 말씀드렸습니다. 뭐 혹시 질문? 제가 지금 네.